오늘 마지막 서명만 남겨두고 있던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돌연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측의 이의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16년 만에 원전 수출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최종 사인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 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최종 계약을 위해 체코로 날아가던 중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26조 원 규모, 16년 만에 원전 수출로 기대를 모았지만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발단은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줬다는 주장인데 체코 지방법원이 일단 따져보겠다며 계약을 중단시킨 겁니다. EDF는 지난달 체코 경쟁당국에 마찬가지로 한수원 수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나선 걸로 파악됩니다. 발주처인 체코전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지방법원에 항고하는 한편 일정을 지연시킨 EDF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Zajištění dostatku elektřiny pro české občany do budoucna je prvořadým veřejným zájmem. Skoro si nedovedeme představit, co jiného by potom bylo tím veřejným zájmem. 우리 정부는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종 계약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단은 못하지만 체코 정부도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법적 검토가 남은 데다 오는 10월 치러지는 체코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경우 계약은 수개월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우선 최종 계약 중단과 별개로 체코 총리와 상원 의장을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 대표단은 마지막 서명을 하려 체코로 향하던 중에 계약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지만 계약 중지 가능성에 아예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으나 헐값 수주, 금융 지원 의혹 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거를 헐값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무식한 일단 얘기라고. 무슨 금융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요. 앞서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이 우리 정부가 체코 측에 약 15조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겠다는 금융지원 의향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거칠게 반박한 겁니다. 이런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정된 최종 계약까지 연기되면서 정부가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체코 유력 일간지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다는 상황을 전하며 조기 대선 문제 등으로 최종 계약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호 권한대행은 오늘 또 한 번 별 문제 아니란 체코 정부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체코 정부도 예상치 못한 법원의 결정이라는 현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경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대통령 특사단은 오늘 현지 시간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체결식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쿠바니 5, 6호기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최종 확정짓는 행사입니다. 특사단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체코 측에서는 이번 체결식에 정부 수반인 페트르 피알라 총리가 직접 참석하게 되지만 우리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이딴 사퇴로 정상급 참석이 무산되고 주무부처 장관이 대신 가게 된 겁니다. 갑자기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국내 상황 때문에 가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주호 대행이 가면 좋을지 검토했다면서도 내부 국정 상황이 엄중해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최대한 격을 맞추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직접 UAE를 방문해 바라카 원전 수주를 최종 확정 지은 바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권한 대행이 4차례씩 바뀌는 혼란 속에 경제외교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2년 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를 만나 4년간 3조 3천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직전에 넷플릭스의 투자 규모가 8천억 원 정도였던 데다 매년 투자가 늘어난 걸 고려하면 순방 성과론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참모진이 투자 진행 상황을 김건희 여사에 보고한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와 넷플릭스 경영진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며 콘텐츠에 관심 많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과 부풀리기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중동 순방에서 대통령실은 5조 원 규모 LNG선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HD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에너지와 39억 불 규모의 LNG 운반선 17척 건조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일 계약으로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미 한 달 전 발표된 내용을 세일즈 외교 성과로 포장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우즈베키스탄 순방 당시 고속철 수출 계약 때도 계약 시점을 순방 시기에 맞춰 늦춘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자국의 대통령령에 현대 로템의 고속철 차량 구매 계획을 포함시켜 열차와 차관 도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빈 방문 시기에 맞춰 공급 계약 서명 시기를 늦춰둔 것 아닙니까? 당초 3월 말로 예정됐던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본 계약을?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저희는 마무리했으면 하는. 계약 무산 가능성은 적지만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여온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유럽 물량을 지나치게 양보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일즈 외교를 통해 122조 원의 경제 성과를 달성했다고 홍보했는데 실체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